경제보고서 읽는 시간입니다. 먼저 금융센터 뉴스입니다. 1. 시장 동향. 주식, 주요국 주가 혼조, 미국 다우 0.2%, 유로 S600 마이너스 0.00%, 외환, 미국 달러화, 주요 통화 대비 약세, 채권,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하락, 원유, WTI 가격 하락. 2. 주요국 경제 동향 및 해외 시각. 미국 6월 봄 연내 금리 인하 시사, 금리 조정에서 강한 인내심, 문구 삭제. 유럽 SB대권 노스 부총재, 경기 하방, 리스크 가시화시, 행동에 나설 방침. 중국 인민은행, 국가 간 자금 세탁 대책에 협력 강화. 해외 시각, 전 세계 무역 분쟁,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 미국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 담보증권, 증가, 주택 경기 하강시 위험 요소. 다음은 경제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 2019년 1사분기 기업 경영 분석. 한국은행은 2019년 1사분기 기업 경영 분석 결과를 6월 19일 발표하였다. 2019년 1사분기 조사 대상 법인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둔화되었음. 매출액 증가율은 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총자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음.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세 전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음.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전기말 대비 상승하였음. 2. 산업의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혁신적 과제 공개.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8일 고난도 기술개발 사업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17개 후보과제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후보과제는 1. 5분 내 충전하고 1회 충전 시 600km 이상을 주행하는 전기차. 2. 100m를 7초에 주파하는 로봇수트. 3. 실내곰 한계 효율을 극복하는 초고효율 태양전지. 4. 카레노 효율 한계 근접한 히트펌프 절반 이상 감소 등 총 17개가 제안되었음. 산업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토대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취지에 맞는 혁신성과 도전성이 뛰어난 과제의 중심으로 최종 과제를 6월 중 선정하고 이후 과제 공고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총 7년간 300억 원 내외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2년간 진행되는 1단계 선행연구는 과제당 3배수 내외 연구기관에 소규모로 지원하여 토너먼트형 방식으로 진행하며 5년간 진행되는 2단계 본연구는 단계 평가를 통해 과제당 연간 50억 원 수준의 대규모로 단일 연구기관에 지원함. 3. 해안, 내륙권 민간 투자 늘려 경제에 살리려면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해안 및 내륙권 중장기 발전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해안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특별법 취지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사업의 추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계 협력형 사업 추진, 민간 투자 촉진 등 효과적인 수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심포지엄은 크게 3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특히 남해안과 충북 백두대간권, 효양관광벨트 및 효양관광 거점 구축 등 지자체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광역적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함. 4. 추석 연휴 후 증권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상장 주식,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및 관리 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임. 전자증권 제도는 주식, 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 유통 및 관리 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자등록을 하여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 표시 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됨. 주식,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되며 상장 주식, 사채 등 상장 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됨. 상장 주식 등 의무적용 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 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되며 일괄 전환되는 상장 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임. 5. 서울 주요 상권의 부동산 임대업 리스크 검토.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본 보고서에서 14년 이후 시중은행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자영업 경기 악화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수요가 위축되고 있어 관련 리스크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38개 세부 상권별 매력도를 살펴보면 서울대 입구역, 왕십리, 신림역, 홍대어정, 강남대로 등이 상위권인 반면 전통적으로 핵심 상권이었던 동대문, 신촌, 해화동과 강남 지역의 노년역, 도산대로 등이 하위권임.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업 리스크를 평가한 결과 서울 지역의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이태원과 동대문의 경우 공실 장기화로 상권 침체가 우려되고 도산대로는 임대소득 감소로 임대사업자의 이자 상환 능력이 취약해졌을 것으로 판단됨.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가치 평가 시 서울 지역의 세 부상권별로 임대여건과 투자여건이 차별적임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6.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왜곡 환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 금융감독원은 12개 국내 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화된 규제 준수 기술인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왜곡 환거래 방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6월 19일 밝혔다. 방지 시스템 구축 방안은 왜곡 환거래법 규상 신고 대상 확인 시스템 구축, 고객의 과거 왜곡 환거래법 기호 위반 이력 확인 시스템 구축, 고위험 왜곡 환거래 식별 체크리스트 마련, 고객의 보고기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고객에 대한 보고 의무, 안내 강화, 고객의 보고 의무 미이행 즉시 인지 및 신속한 사후 보완 조치 유도 등임. 이번에 12개 국내 은행이 레그테크 기법을 활용한 위규 왜곡 환거래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두터워지고 은행 및 감독당국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오늘도 행복하시고 구독과 알람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